사건을 만들어서 이간수를 고문 수사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회 위조범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당시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미 군정 하에서도 그랬고 이승만 정부 하에서도 그랬고 반공 프레임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하나로 똘똘 묶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야만이 북한 김일성 정권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전부 반공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게 이승만 정권 때에 또 그랬고 미 군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장택상이 이간술이라는 이 사람은 핵심 사회주의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회주의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시 정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간술이를 위시한 당시에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였던,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대변하는 대변지 해방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해방일보의 사장이 건오직입니다. 그리고 정판사 사장이 박낙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재정부장이 이관술입니다. 이관술이. 이관술이 재정부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해방일보사와 더불어 공산당 당원들을 전부 잡아서 보내야 되겠는데 마땅한 프레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조 집회범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장택상이 어느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장택상은 조선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위조 집회를 찍어 유통시켰다고 발표하고 대공권 원판 9개, 옵셋 인쇄용 원판 3개, 잉크 3종을 증거로 제시했지만은 위조 집회가 한 장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줄줄이 묶어서 15명을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다가 이제 조사를 받고 할 때에 적당한 기회를 타서 여기에 사장 건오직과 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등은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부장 이간수를 왜 안 올라갔느냐. 이간수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역할이 막중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간수를 잡아다가 고문을 3번이나 단행한 사람이 바로 노덕술입니다.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전향서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간술이에요. 그래서 이간술이 이제 달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재정부장 맡은 사람이 성유경이에요. 그 성유경이 누구냐면은 경남 창녕의 만석군 아들인데, 성유경이 나중에 역시 여기 버텨내지 못하고 월북합니다. 월북해서 가가지고 그 성유경의 둘째 딸이 김정일의 부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김정일과 성유경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김정남이에요. 김정남이 왜 할아버지가 성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장택상과 미 군정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공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서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간술이 잡혀가지고 끝까지 전향서 쓰지 않고 주사기를 피를 수십 차례 뽑아가지고 해도 전향서는 안 썼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다시 대전 형무소로 이관이 됐죠. 이관돼 있던 중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었었고, 그러는 중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6.25 전쟁 중에 서울이 갑자기 함락되니까
이 사상범들을 다 죽이고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멤버만 죽이고 워낙 급해가지고 핵심 멤버만 사회주의 계열의 멤버만 죽이고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죠. 그 대전에 임시정부 잠시 있었죠. 부산에 가기 전에. 그 대전에서 이제 대전 행무소에 이제 사상범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사상범들을 처벌할 때에 이간술도 그때 처벌되다 처참합니다. 보세요. 6.25 전쟁 중 대전 산내면 골령골에서 이간술을 처형했다. 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 처리했는데 7월 3일 아침 재소자들은 손이 묶인 채 트럭에 실려가지고 산내면 골령골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미리 산내면 주민들과 청년 방위들을 동원해가지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5천 명의 무덤을 해보세요.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파괴됩니까? 그래서 칼빈 총을 뒤에서 발사했습니다. 그것도요. 죽이고 나서 죽은 안 죽은 보고 확인사살까지 합니다. 자, 이 6.25 전쟁 참 가슴 아픈 전쟁이죠. 양민 학살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이승만 정권 때 했더라면 아무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학계에서 밝혀진 일이고 고정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거창 양민 학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억울함을 누가 대변해 줍니까? 지금 이 학자들이라도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1000분의 10,000분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진도 공개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그 당시 사진이고 이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학살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에 대한 유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간술이 당시 형무소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형무소에 있을 때. 노덕술은 우리 독립투사 중에 핵심적인 인물을 다 고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한나기보다도 김덕기보다도 더 유명세를 탔고 더 악질 경찰로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은 노덕술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했는지 모르죠.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박성근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놈 잡아라. 예. 자, 이게 뭔가 사건은 1948년 1월 27일입니다. 48년 1월 27일이니까 아직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기 전입니다. 미군정 상황입니다. 1월 27일에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을 저격한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저격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일명 박성근입니다. 임한대 박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박성근을 잡아가지고 중부경찰서에서 물고문부터 자기가 개발한 32가지를 총동원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던지 하루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고문을 수사하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골치가 멉니까? 얼마나 큰 이게 또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딱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작전을 짰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한 사람은 먼저 쭉 뛰어 도망가게 만듭니다. 영화 촬영도 아니고. 그래놓고는 창문 밖에 대고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박성근이 수사받다가 도망친 것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밤중에 시체를 차에다 싣고 한강변에 얼음을 깨서 그 밑에 묶어서 집에 넣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죠. 시체가 없고 도망갔다는 게 끝난 거예요. 이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쨌든 도망간 것도 노동 책임이죠. 입건이 됐죠. 그리고 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구속이 안 됐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1월 28일 날 이 사건이 딱 터지고 이제 구속돼야 될 사람이 구속 안 되고 노적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참 재밌는 정보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노덕수리를 당시에
부청장, 그래 경찰청장 다음에 부청장 김태일이라는 사람이 지시합니다. 잠시 노덕수를 좀 데리고 오너라. 급히 꼭 물어봐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잠시 풀어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 부청장 풀어주라니까 풀어줘야죠. 경찰 부청장 김태일이 데리고 와가지고 도망가라고 보내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죠. 그 재판에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경찰청 경무부장 조병설입니다. 경무부장 조병설이 나와가지고 쭉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정인으로 이야기합니다. 핵심 요약을 한다면, 내용을 요약한다면, 노덕술은 당시에 도망가는 가를 잡으러 가다가 끝내 못 잡았다. 그 도망간 게 틀림없다. 둘째, 노덕술이 시체를 한강변에 넣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짜뉴스다. 당시 그 한강변은 국군들이 경계를 보초를 세우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얼음이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얼음을 깨고 시체를 넣을 수가 없다. 그것도 가짜뉴스다. 그리고 마지막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노덕술에 관한 일은 노덕술이 징역을 가도 내가 가고, 조병설 경무부장입니다. 내가 가고, 노덕술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내가 받는다 라고 경무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끝났죠. 자, 그런데 22여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49년 1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월 27일 날 박성근이 체포됐고 1월 28일 날 박성근이 공무치사를 당했고, 그리고 노덕술이 체포되어야 되는데 김태일이 그를 풀어주라고 지시를 했고, 김태일이 풀어줘 지시하에서 풀려나갔고, 그리고 노덕술이 없는 상태에서 정인들만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 재판이 1949년 1월 7일 날 열린 거예요. 그 1월 7일 날 재판에서 조병설이 노덕술은 징역을 가도 내가 가고 행정처분도 내가 받는다라고 조병설이 1월 7일 말했습니다. 그런데 20여일 후 1월 25일 날 노덕술이 잡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9년 1월 25일 날 잡혔어요. 누가 잡혔냐? 경찰이 도망가는 줬네요. 누가 잡아 이를? 바로 그를 잡은 사람은 반민족특별위원회, 반민특위를 하죠. 반민족특별위원회 경찰, 특경경찰들이 노덕술을 서울 동화백화점 사장 이두철 집에서 새벽 3시경 침투해가지고 체포했습니다. 자, 그를 체포했을 당시에 한번 보세요. 그를 체포했을 당시에 보세요. 건총 6자루입니다. 그리고 다량의 실탄, 현금 34만 1,400원, 이걸 최근 돈, 그러니까 2020년 돈으로 계산하니까 약 79억 원 정도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찰이 뒤에서 보호를 해줬으면 현금 요즘 돈으로 79억 원 하고 건총 6자루 하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관용 집차 기사, 무장경관 함께 동원해 다니는 사람이 이 노덕술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보호하고 막아줬다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병설이 그 책임도 내가지고 징계도 내가 한다잖아요. 정말 멋지다, 그죠? 이런 사람만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경향신문 반민특위 조사 기록에 따르면 49년 노덕술 재산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이는 당시 80kg 쌀 8만 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인데, 현재 시세로 하자면은
179억 원이 넘는 친일활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1월 25일 날 반민특위 특경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럼 반민특위 언제 만들어졌느냐? 자, 1945년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들어섰죠. 이승만 정부가. 그리고 9월에 반민족 특별처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월에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되고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이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4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4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때에 1월 7일 날 이제 재판이 열렸고 그 1월 7일 재판에 조병설이 책임도 내가 지고 책임도 내가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1월 25일 날 반민특위 경찰들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동아백화점 사장 이두철 집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조사를 해. 조사를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는 암살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덕술은 반민특위 위원들이 눈에 까시잖아요. 자기가 친일 행위한 거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벌하려 하니까 나는 지금 이승만 정권에 붙어가지고 좀 출세 좀 하려 하는데 왜 쟤들 장애야?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시 경찰들이 대부분이 친일 정권에서 그대로 내려온 경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이구동성이야.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들, 재정에 관한 책임은 이 암살단을 처행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재정의 책임자는 서울 하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입니다. 반민특위에서 제1호 체포된 사람이죠. 노덕술과 함께. 박흥식. 언론 담당에는 이종형. 경찰 담당에는 노덕술. 그리고 암살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김병로, 건성열, 신익희, 유진산, 서순영, 김상덕, 김상동, 이철성, 김두한, 서용길, 서성단, 오택한, 최국진, 홍성욱, 곽상훈. 이 사람들이 살생부 명단입니다. 이게 딱 밝혀지면서 깜짝 놀랐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백민태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실토했습니다. 백민태는 누구냐? 백민태는 독립투사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알레르기 일으킬 정도로 큰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백민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노덕술한테 매수가 된 거죠. 매수돼가지고 당시 백민태가 이제 D-Day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노덕술에 체포됐고 그래서 가가지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실토를 하면서 이 사실이 전부 싹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신문에 보세요. 평양 서장으로 이름난 노덕술 드디어 체포. 아까 이제 1월 25일 날 체포한 기사입니다. 이게 체포한 기사. 1월 25일 날 경찰이 체포한 게 아니고 경찰은 숨겨주고 돈까지 대주고 정부에서 그죠? 반민특위 특별경찰이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민특위 경찰과 정부 경찰이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